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TSMC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이 당장 눈에 띄는 것은 TSMC가 이 5나노 이하 첨단 노드의 제작 가격을 최대 10%까지 올릴 계획을 팹리스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디지타임스 발인데요. TSMC가 최대 주임 매체인 만큼 사실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TSMC는 애리조나 팹의 확장을 계속 깨왔는데요. 이 트럼프의 압박도 있지만 미국 고객을 잡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반영한 조치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발표와 함께 R&D 센터와 패키지 설비도 만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런 투자 비용을 제작 비용 인상을 통해서 팹리스에 전가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TSMC 영업이 가능한 것은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삼성이 테슬라의 AI6 칩을 2나노에서 수주했다고 하지만 3나노에서 사실상 완패했죠. 이 TSMC는 그간 2나노에 문의하는 팹리스 고객이 3나노 런칭 당시와 비교할 때 문정성시라는 점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TSMC 입장에선 3나노는 핀펫의 마지막 노드지만 2나노는 게이트 올 라운드를 시작하는 노드입니다. 칩 제작 그 변천사로 봤을 때 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2나노에 관심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격인데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있습니다. 2나노의 경우는 웨이퍼 장당 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3나노 1세대 노드인 N3가 1만 8,500달러, 3나노 파생 노드라는 N3P 가 2만 달러입니다. 이거보다 1만 달러 이상 더 비싼 게 바로 2나노입니다. 한마디로 3나노보다도 50%가량 더 비싼데요. 이 가뜩이나 AI 칩이 대세가 되면서 팹리스들의 난이도가 높은 공정, 그리고 자신에게 특화된 공정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견적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10%가 오르게 되면 팹리스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죠.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로의 쏠림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고, 메모리의 경우는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까지 TSMC가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의 단가도 TSMC 때문에 올라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 업체인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단가 인상에 칩 제작 가격이 오르고, 또 HBM4를 받는 과정에서 또 TSMC의 추가 부담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I 칩 인프라에서 TSMC의 가격 결정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파트너이지만 이 독과점에 가까운 파트너이기 때문에 소갈이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한 것도 자신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파운드리 파트너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삼성에 동시에 맡겨서 칩 제작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디스카운트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당장 삼성에 칩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칩 제작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칩부터 삼성에 칩을 맡길 가능성을 계속 타진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주력 GPU인 블랙엘 GPU는 지금 4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차세대 GPU인 루비는 내년 2026년부터 양산되는데 3나노로 만들어지죠. 아직 엔비디아 경우는 2나노 칩은 없습니다. 통상 프로세서도 공간 제약을 더 받고 전력 효율이 더 극대화돼야 하는 그 AP부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부터 최선단 노드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그나마 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삼성 수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TSMC의 비싼 3나노 제작 가격 혹은 3나노 생산 캐파 부족 때문에 루빈 GPU를 삼성 2나노에 맡길 여지가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3나노가 수율이 또 양호하게 되면 괜찮아지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다른 옵션이 생기는 것이지만 삼성 3나노가 TSMC 3나노와 수준이 같다고 보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저간의 맥락을 두루 종합해보면 삼성이 엔비디아 칩을 수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고 제작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비자용 GPU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닌텐도의 새 게임 콘솔이죠. 스위치2에 탑재된 엔비디아의 테그라 칩을 삼성 8나노가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오피셜입니다. 엔비디아가 TSMC를 버리고 삼성 8나노를 선택한 것이죠. 당시 이런 결정을 두고 여러 요인 분석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테그라 칩을 TSMC에 맡겼더니 제작 단가가 너무 뛰는 점, 그리고 삼성 8나노 수율도
3나노 등과 달리 안정화된 점, 그리고 닌텐도가 스위치2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품 공급사들에게 단가 압박을 강화한 점 등이 엔비디아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TSMC와 관련해서 더 짚어볼 포인트는 구글과 관련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구글은 이번에 자신의 픽셀 10에 들어가는 텐서 G5 칩을 삼성 4나노가 아닌 TSMC 3나노에 맡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은 텐서 G4만 해도 삼성 4나노인 LPP 플러스 노드에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G5에서는 삼성을 버리고 TSMC 3나노로 갈아탔습니다. 구글로서는 핀팻 노드의 마지막 노드인 삼성 4나노보다는 TSMC의 핀팻 마지막 노드인 3나노가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AP 제작사 교체를 통한 픽셀폰 도약을 통해서 파운드리 파트너를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TSMC가 만든 G5가 이 발열 충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 파운드리가 제작해서 구글 텐서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거리낌없이 외신이 썼었는데요. 파운드리를 TSMC로 교체했지만 더 큰 문제에 직면한 형국입니다. G4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TSMC도 구글도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는데요. 그간 구글은 AP의 벤치마크 결과보다는 폰에 최적화에 신경 쓰고 또 AI 성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TSMC로 파운드를 바꾸자마자 터진 발열 스캔들은 신경이 쓰일 것으로 봅니다. 삼성으로서는 속으로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TSMC 제작 단가 인상과 구글 텐서 칩의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